역시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아 그때도? 진짜요? 용수처럼 왜 볼펜만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려 있는데 처음 이름 지을 때 용수 씨가 만들었나요? 한국의 고전문학을 전공하면서 지금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학생들 근데 좀 이거 교수님 좀 운동을 하시나 봐요. 소시적에 굉장히 많이 했죠. 약간 빵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좀. 보통이 아니고. 오케이 일단 빵빵이. 네. 일단 빵빵. 여기 좀.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1등했어요. 뭘요? 스프린터 100m, 200m 육상. 아 육상 선수셨어요. 네. 그 최고 기록이 어느 정도? 11초 30. 아 11초 30. 근데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로 체크할 때라 뭐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갑자기 우리 그러네. 100m 제주도 네. 짱 출신에. 죄송합니다. 11초 30입니다. 11초. 제주도 짱이 다른 게 짱이 아니시고 네, 달리기. 스프린터 달리기로. 네. 조선 잡사를 집필한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선 시대를 전공하다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상, 삶. 그 일상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이잖아요. 일어나서 밥벌이를 할 때 모든 과정이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아니 저는 이게 좀 이 조선시대 한 몇 개의 직업이 존재를 했나요? 몇 개의 직업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의궤라고 하는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요. 약 160개에서 200여 정도의 직군을 이제 뽑았어요. 좀 더! 됐다. 좀 더! 최고 연봉이라고 지금처럼 이제 어떤 임노동, 그 임금을 받는 시스템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아 그때도? 진짜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어요? 예. 사쾌, 집사자의 거간꾼 쾌자라고 해서 집을 이제 매매하는 중개업자죠. 그 이 땅 주인이 그 승정원에 계시던 분인데 그 임금님 앞에서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지금 좌천돼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내놓으신 땅이에요. 금매로 저기 이게 이 돌밭 같아도 여기다가 뽕을 심으면 그냥 겁나게 잘 될 자리라니까. 자저실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기록인데 홍선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제 북창동 일대 집이 아주 큰 집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 그 약 7,000냥 정도가 됐었어요. 7,000냥. 예. 그런데 거기에 종사했던 집을 이제 매매하는 중개업자죠. 그 사람이 매매가의 10%를 받는다라고 기록. 그럼 700냥을 그러니까요. 근데 700냥의 규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괜찮은 초가집.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집, 요게 약 110냥 내외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 평범한 초가집이 110냥이에요? 맞아요. 내가 집 한 채를 팔아서 그 집의 7배를 수수료로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청난 직업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화된 직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에서 읽혀져요. 그 당시는 더 했겠죠? 이게 했겠죠. 뭐냐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뭐 맞습니다. 거래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엔 소위 몇몇이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독점을 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10%를 수수료나. 그 조선시대도 웨딩 플래너가 있다고. 있죠. 수모라고 했고요. 그 웨딩 플래너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뭐 굉장한 직업이죠. 그분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수모인데 결혼식 행사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이제 술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러니까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은 굉장히 그 특화된 소수 직업군이었어요. 그 지역으로 갈수록 뭐 더 귀했죠. 한마디로 이분들도 이제 전문직이시고. 전문직이죠. 매우.
그러니까 이게 고액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모가 필요했는데 네. 주변 마을엔 수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모셔와서 예, 그 가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노비도 보내줘서 모셔와서 이제 살해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저는 이게 좀 이 책을 보다가 네네. 그게 조금 약간 놀랍더라고. 예전에 그 망난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회자수라고도 있고요. 회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이 목을 베서 맞습니다. 그 집행을 하는 그 사람인데 네네. 돈을 주면은 조금 편안하게 보내주고. 네, 맞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아유, 그 근데 그거 깜짝 사례가 놀랐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나니가 이제 회자수라고 하는데 사실 회자수는요, 네. 그 대장을 호위하는 네. 굉장한 어떤 상징적인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관우, 네. 관우가 들고 다니는 청룡 언도 관운도, 예, 청룡 그런 언도. 모양의 큰 칼을 회자라고 해요. 전쟁에서 쓰는 칼이 아니고 네. 상징적으로 딱 들고 뭐 호위를 딱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그 회자라고 하는 무기가 사형 집행의 도구로 쓰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자수가 이제 망나니로 불리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죽음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줘서 좀 편안하게 죽여줘라 또는 뇌물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어요. 저기 남편 또는 니들 아빠 내가 편안히 아주 깔끔하게 죽여줄 테니까 뇌물 좀 줄래? 싫은데 그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형을 집행해 버리는 이 책에서 저 이제 매품팔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매를 대신 맞아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매를 대신 매- 맞아주고 맞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유대감께서 네. 네. 뭐 매를 한 곤장을 한 20대 맞아야 돼요. 공고를 올리는 거죠. 뭐 모일 묘시에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품팔이고. 제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조셉이 제가- 얼마를 받고 매품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맞아준다 대장자라고 해요. 대장자. 사실은 이게 역사는 돈과 관련이 없는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이 부득이하게 형을 이제 받게 되면 맞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손자나 아들이 가서 대신 맞아줬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원래는 이게 사실 남이 돈을 받고 가서 대신 맞아주는 건 안 되는 건데. 불법이죠. 아. 그런데 이제 그게 불리하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아주 좋아하는 소설 저희들은 청취자가 아니고 시청자. 시청자 제가 라디오로 몇 번 하는 거 같아요. 자주 나가요. 자주 나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 갑자기 네네. 우리 저 자기님들 많이 당황하셨죠? 예. 당황하셨죠? 예. 예, 흥부전에 나와요. 예. 사실은 흥부전에 흥부가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집안의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아 알바를 많이 하나요? 어마어마하가 좀 당시 유행했던 알바는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다가 무죄 처리가 돼서 못한 것이 대신 맞는 알바예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닐까. 너무너무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짠한 그런 직종이긴 하죠. 네. 교수님 근데 이거 뭐 예를 들면 자료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십니까 그게? 저는 이게 전공하잖아요. 와, 그럼 뭐 막힘없이 교수님이 막히시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도 막히실 수도 있지만. 그게 보였더라. 예, 그래도 아니 근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최고예요. 안가를 예. 그러니까 아 교수님은 잘난 척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저희 이야기 막힘없이 그냥 짜자자자자 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요즘 트렌드에 맞아요.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예. 맞아요. 아니 그게 저희들이 힘이에요, 힘. 뭐 누구는 질투는 나의 맞아, 힘 이렇게 하지만 맞아.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저희 힘이죠.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네. 이명학입니다. 이명학입니다. 아 이명학 조금 전에 제가 뵀던 분들도 유명한. 이명학 예 강사님이신데. 네네.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인가? 아, 예,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예. 제가 그분 때문에 참 곤욕을 많이 치고. 왜요? 그분이 그 버스에 광고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들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서 투잡을 하냐고 몇 번 그랬어요. 아, 근데 그분이 우리 그 누군가에서 교수님 연배 친구분들도 저희들까지 그런 장난을 많이 하시는군요. 많이 하죠. 그분을 보고 오셨고. 교수님은 어느 학과 교수님인지. 어, 저 그건 한문교육과입니다. 한문교육과시구나. 서범대학 한문교육과. 사실 그 저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문하면은 저희가 많이 드릴 말씀이 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재석 씨를 보고 떠오르는 한자 하나 뭐 이렇게. 있습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심심상인 같은 거. 심심상인. 예, 예. 뭡니까? 이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한다는 거거든요. 마음 씀씀이가 시청자나 심심상인.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해지고 그 제 딸이 윤우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따님이요. 들어보니까 합당하다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혹시 우리 뭐 저도 우리 뭐 조세백에는 혹시 떠올리는 개명 성공. 개명 성공. 그 전 이름에서 이름 고치고 나서 잘 됐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개명 성공. 갑자기 물어보시고. 아 예. 네네네네. 아 있는 한자인 줄 알았네. 아 있는 네네. 사자성어가 없는, 없는 거. 아 우리 교수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교수님 만약에 오늘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데 TV 출연 한번 해주실 TV 출연 좀 해주실 수 아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프로에도 나오면서 멋모르고 동의했다가 다시 보기 보고 나서 예. 제가 아주 뭐 밤잠을 못. 왜요? 왜 왜요? 다시 보기 왜 저희가 뭐 뭐 문제 푸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아. 그랬더니 뭐 노래도 하셔야 되고 뭐 노래도 합니다. 예. 이게 다 순서가 교수님 뭐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노래 그냥 여쭤만 아, 볼게요. 노래 평소 즐겨 제가, 부르시는 노래. 제가 얘기하면 또 시키실 것 같아요. 아니 안 아니, 시킬게요. 좋아하는 노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약간 이 자세를 아까부터 제가 봤거든요, 교수님도. 약간 그러니까 내가 하기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좀 반은 지금 포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보니까 그죠, 교수님. 사실 요즘에 예. 지금 그 사실 이 교수님이 되신 지 몇 년이 되신 겁니까? 강의를 한 거는 83년부터니까 37년을 했고요. 어우, 교수는 89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1년 6개월 전입니다. 교수님도 이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졸업. 아 그럼 이 학교 다니시고 졸업하시고 또 이 학교 교수님 아니 그러면 교수님 그 이제 뭐이 학교를 다니신 것까지 따지면 여기 한 그 인생의 거의 삼분의 대부분을 성균관 대학교에서 야 교수님 아까부터 저 계속 저희한테 저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저 나무가 이제 은행나무인데요. 이게요? 은행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공자께서 이제 예전 학생들을 가르칠 때 행나무 아래서 단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단이라 그러는데 저 앞에 건물이 이제 대성전입니다. 공자님 그 위패를 모신 곳인데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를 심죠. 그래서 이게 1519년에 윤탁이란 분이 심은 거로 그렇게. 1519년이요. 그러니까 한 지금 500년 남았죠. 500년 넘어. 그 여기 우뚝 서가지고 우리나라 500년의 그 영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분들. 솔직히 저는 역시 또 예.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단어? 우리나라의 영광과 어떤 그런 치욕의 그 역사를 함께 그걸 했다. 영욕이라고 하는 거군요. 영광과 치욕의 역사를 함께 좀 했다. 배웁니다 또. 예. 예. 그 한문 교육을 이제 예전만큼은 좀 많이 안 하잖아요. 아니야. 예. 이 한문이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예. 그러니까 우리말을 정확하게 쓰고 또 우리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자 교육이 필요하죠. 지금 필요하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양말도 신고 계시잖아요. 예, 양말 있죠. 양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양말이- 발을 보호하기 신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발을 보호하게 신지만 그 원래 예명이 뭐셨죠? 저는 양배추입니다. 그 양자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데다 네네. 붙여요. 양자는. 예 맞아요. 저도 우리 그 건 얘기합니다. 배추, 여기 양복, 예. 양주, 양궁, 서양에서 들어온 건 다 양이 양자를 붙입니다. 그 양말은 뭡니까? 말자가 버선 말자예요. 버선. 서양에서 들어온 버섯. 서양 서양에서 버선입니다. 들어온 발. 재밌는데 뭐 이런 거 또 하나 없습니까? 또 하나 하자면 오늘 섭씨 몇 동가 하는 건 몇 도 씨죠. 섭씨. 네, 섭씨. 섭씨가 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눈금을 처음 이렇게 창안한 사람 이름이 셀시우스인데 센시우스요. 셀시우스. 셀시우스. 그래서 도시라고 쓰지 않습니까? 예. 셀시우스니까 그 셀시우스의 한자 이름이 섭이수예요. 한자 이름이. 네. 그래서 섭이수 씨가 만든 눈금이라고 해서 섭씨입니다. 그래서 재밌다. 알았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일단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몇 번 써먹어야겠어요. 야, 섭씨. 야, 전혀 몰랐어요. 용수철도 선생님. 몰랐습니까? 용수철이요? 용수철은 뭐예요? 용수철은 왜 볼펜만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려 있는데 처음 이름 지을 때 용수 씨가 만들었나요? 응용력이 참 좋으시죠. 예. 근데 이게 돌돌 말려 있는데 이름을 지을 수 없는데 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진짜 용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전설상의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동서양 용 그림 보면 수염이 다 끝이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래서 그 쇠붙이가 용의 수염처럼 말려 있다 그래서 용수철이에요? 그것도 우리만 쓰지 중국 일본 안 써. 아니 용수철. 와 이게 용의 수염이구나 용수철이. 아, 교수님 차라리 지금 잠깐 이제 퇴직하시고 저희 쪽 오셔서 문제 출제위원으로 이렇게 좀 퀴즈 문제 몇 개만 괜찮아요. 아니, 근데 몇 이거- 개만 주시면 저희가 용수철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아니, 용의 수염이랑 용수철 혹시 아셨습니까 자기님들? 섭씨. 예? 기분 어떠세요? 이 사람들 막 재밌어하고 그러면 뭐 기분이야 좋은데 이게 진작에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실 거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39이 돼서 이제 양말을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런 대신 49에 네, 맞습니다. 49에 양말을 양말이 이제- 무언지 용수철이 무언지 섭씨가- 섭씨가 무언지 예, 딱 2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이거. 2주 동안. 2주 뒤에 방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양말 쓰시고 저는 섭씨를 예, 좀 하겠습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 뭐 사자성어나 혹시 한자 있습니까? 저는 뭐 사자성어보다도 그 논어의 그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어떤 겁니까?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기소불용 물시여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시키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다 하기 싫은 거다. 얘기 난 김에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자, 논어, 맹자. 이게 수없이 저희가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그 이름인데 이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공자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공제사상의 인이라는 건데 그 사랑이죠, 사랑. 지금 말씀드린 기소불용 물시여인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하면 갑질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추잡한 짓거리예요. 추잡한 짓도 아니에요. 추잡한 짓거리 하는 것이고. 그 교수님이 계시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그래서 저 유재석 씨가 그럴 리는 없는 분이죠. 네? 저희 자판기에 가서 커피 좀 뽑아봐. 그러면 그때 하실 혹시 말씀. 이거는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는 갑질 아닙니까?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는 갑질 아닙니까? 그거는 시끄러우니까. 맞네. 해야죠. 필요할 때는 해야죠. 예, 필요.